산부인과 의사 황인아입니다. 오늘은 갱년기 고지혈증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 거예요. 갱년기가 되면서는요, 체중이 많이 는다는 분들이 꽤 많이 있어요. 체중이 비슷하거나 갱년기 증상 때문에 힘들어서 좀 빠지는 분들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2, 3kg 정도 체중 증가가 있게 되고요. 심하신 분들은 정말 10kg씩 체중이 늘기도 하세요. 이런 과정에서 그냥 살이 쪄서 내 몸이 무겁고 활동이 불편하고 평소 입던 옷이 잘 맞지 않고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시는 분들도 있지만 고혈압이라든지 고지혈증이라든지 당뇨 같은 이런 대사성 질환처럼 이런 큰 문제가 장기적으로 내 몸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문제들이 일어나기도 해요. 이런 기간에 특별히 관리를 잘 하셔야 되고, 병이 만약에 발병을 한다면 일찍 발견해서 치료를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고지혈증 같은 경우는 우리가 검사를 해봤을 때 혈중에서 중성지방의 농도가 높든지 아니면 LDL이라고 얘기하는 저밀도 콜레스테롤, 이거를 우리가 흔히 나쁜 콜레스테롤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 LDL이 높아지게 되면 여러 가지 안 좋은 영향을 끼치게 돼요. 이런 상황은 우리가 고지혈증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거고요. 고지혈증인 상황에서 컨트롤이 잘 안 되게 되면요, 혈관벽에 지방이 침착하면서 어떤 덩어리를 만든다든지 혹은 혈관벽에 탄력이 줄어들어서 이게 딱딱해진다든지 이런 증상을 좀 만들게 돼요. 이렇게 되면서 어쩌다가 작은 혈관이 막히게 된다 했을 때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심근경색, 뇌경색 같은 그 막힌 혈관 주변에 혈류가 가지 못해서 세포가 죽게 되는 이런 심각한 문제들이 생길 수 있는데요. 그런 거를 예방하기 위해서 고지혈증으로 진단받으신 분들은 약을 복용하기를 권유를 드리죠. 그런데 약을 드시는 것도 굉장히 부담스럽잖아요. 고지혈증 약의 부작용에 대해서도 굉장히 많은 영상들이 있는 걸로 아는데요. 우리가 생각했을 때 장점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추천을 드리는 약이지만 간 기능이 좀 떨어질 수도 있고요. 근육이 좀 소진이 된다든지 혹은 빨리 늙는 거 이런 거를 걱정하셔서 고지혈증 약을 복용하고 싶지 않아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고지혈증 약을 복용하지 않으면서 혈중 그런 LDL 농도가 너무 높아지게 되면 결국에 치명적인 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조절을 굉장히 잘 하셔야 되는 질환이죠. 그런데 누구든지 이런 약을 평생 먹는 거 하고 싶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기 전에 미리미리 예방하는 거 중요하고요. 생기고 나서도 식습관이 얼마나 잘 조절이 되는가에 따라서 고지혈증의 정도가 심해질 수도 있고 좀 좋아질 수도 있어요. 약을 끊는 분들이 흔하지는 않지만 드물게 약을 끊고도 혈중 지질 농도가 괜찮게 유지가 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위해서 오늘은 고지혈증에 좋은 그런 음식들을 소개를 좀 해드리려고 해요. 제가 음식이 굉장히 조예가 깊은 건 아니지만 일반적인 상식선에서 얘기를 드리고요. 내과 선생님들한테 물어봤을 때 환자한테 추천해주는 음식 위주로 좀 선별을 해봤고요. 먼저 아셔야 될 거는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기로는 기름기가 많은 음식을 먹으면 내 몸 안에서 지방으로 축적이 되고 식이섬유를 먹으면 그냥 빠져나오고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런 기름기를 먹는다 해서 내 몸에 기름이 되고 살코기를 먹는다 해서 살이 되고 이런 게 아니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어요. 우리 몸에서 어떤 영양분을 섭취를 하게 되면요, 이 영양분은 그대로 흡수되는 게 아니라 잘게 쪼개져서 어떤 조각조각 흡수가 되게 되는데요. 이때는 이미 탄수화물이었으면 탄수화물, 지방이었으면 지방, 이 특색을 어느 정도 잃어버린 상태가 되고요. 내 몸 안에서 흡수되고 이제 사용하는 과정에서 처음에 우리가 들어왔던 물질과는 완전히 다른 어떤 성분으로 돌아갈 수도 있다는 거, 그런 식으로 합성이 되어서 사용이 되고 축적이 되고 이럴 수도 있다는 걸 알아두셔야 돼요. 그래서 생각보다 탄수화물이라든지 단당류 이런 음식들을 섭취를 했을 때 그게 내 몸 안에 들어와서 지방으로 만들어져서 축적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런 음식의 섭취도 굉장히 주의를 하셔야 돼요. 제가 추천드리는 음식은요, 첫 번째로는 통곡물이에요. 통곡물이라 하는 것은 정제되기 이전에 곡물을 얘기를 하거든요. 우리가 흔히 쌀을 사면요, 이 쌀은 이미 정제가 된 상태예요. 껍질 같은 거 다 벗겨내고 까끌한 부분 제거하고 가장 부드럽고 가장 핵심인 알맹이만 모아놓은 게 이 쌀이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하얀 쌀로 쌀밥을 지어 먹게 되면요, 이 쌀은
빨리 흡수되고 빨리 분해돼서 빨리 흡수돼요. 그러면 내 몸의 당을 급격하게 올려요. 혈당이 급격하게 높아질수록 좋지 않거든요. 그래서 통곡물 같은 경우는 이 쌀과는 다르게 좀 천천히 흡수되고 천천히 분해되고 이런 특징을 가졌어요. 그래서 먹는 과정에서 좀 쌀밥만큼 달지는 않아요. 그리고 약간 까끌까끌 할 수도 있어요. 식감이 막 부드럽고 이런 것까지는 아닐 수 있지만 그래도 먹는 과정에서 천천히 분해되고 흡수되기 때문에 급격하게 혈당을 높이지 않고요. 그리고 쌀에는 탄수화물만 있다고 한다면 이런 정제되지 않은 통곡물에서는 탄수화물도 있겠지만 식이섬유도 있고요. 비타민도 있고 미네랄도 있고 각종 미량 원소들이 같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조금 더 종합적이고 영양적으로는 풍부한 음식이라 할 수 있어요. 물론 이것들이 뭐 다 잘 흡수되고 이런 건 아닐 수 있겠지만 일부 뭐 좋은 성분들이 흡수가 되고 흡수되는 과정도 천천히 일어나기 때문에 오랫동안 포만감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먹고 나서 금방 배고파서 다시 다른 음식을 찾거나 이런 것들을 좀 줄일 수가 있어요. 혈당이 급격하게 올라가면 급격하게 내 욕구가 이제 충족되는 것도 있겠지만 급격하게 올라간 당 때문에 인슐린도 많이 분비가 되거든요. 이랬을 때는 높아진 인슐린이 혈당을 또 급격하게 떨어뜨리면서 또 배고프다는 느낌을 느끼게 만들 수도 있어요. 그렇게 되는 과정이 반복이 되게 되면 과식이나 폭식이 일어날 수 있겠죠. 그런데 통곡물 같은 경우는 이렇게 혈당을 급격하게 올리지 않기 때문에 잔잔하게 가면서 급한 이런 오르내림을 좀 줄일 수 있다는 거, 이런 것이 장점이고 오랫동안 배고프지 않고 좀 길게 포만감을 유지할 수도 있어서 과식하시는 분들 그리고 갑자기 허기지시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좋은 선택일 수 있어요. 고지혈증에 좋은 음식으로 제가 두 번째로 추천드리는 거는 채소예요. 채소 뭐 좋은 거는 다들 알고 계시죠. 뭐 채소를 충분하게 섭취를 해야 우리 몸에 필요한 비타민이나 미네랄을 잘 공급을 해줄 수가 있고요. 식이섬유도 충분하게 공급이 되어서 변비 같은 걸 예방하실 수 있겠죠. 이런 면에서 채소는 굉장히 좋고요. 채소와 과일을 비슷하게 생각을 하시면서 과일로 나는 그런 부분들을 섭취를 할 거야 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과일도 물론 좋은 거 많아요. 비타민도 많이 포함되어 있고 과일 종류에 따라서 뭐 항산화 요소가 있다든지 뭐 이런 것들도 좋을 수는 있는데요. 과일은 문제가 뭐냐면요. 과당이 너무 많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과일은 대부분 먹으면 달잖아요. 그죠? 그리고 끊임없이 과일을 개량을 하기 때문에 더 달게, 더 맛있게 생산을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과일을 많이 섭취를 하셨을 경우에 이 과일의 단맛, 과당 이것 때문에도 살이 찔 수가 있어요. 체중이 늘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도 생각보다 혈당을 급격하게 올릴 수 있고요. 빈속에 먹었을 때 주스만큼은 아니더라도 과일도 꽤 많이 혈당을 올리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먹는 데 있어서도 좀 주의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되도록이면 과일보다도 저도 과일 좋아하긴 하지만 과일 드시고 살찌는 분들 너무 많거든요. 특히 갱년기 때 다이어트 한다고 나는 원푸드만 하겠어, 사과만 먹겠어 하시고 살이 쪄서 오시는 분들 꽤 있거든요. 그래서 생각보다 이게 내가 지방을 먹는다 해서 지방이 되는 거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과일만 드셔도 살이 많이 찔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걸 좀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세 번째로 제가 추천드리는 음식은요, 콩이에요. 콩은 뭐 여러 가지 좋은 음식이죠. 이거는 우리가 갱년기가 되면서도 갱년기 증상을 좀 조절을 해줄 수 있고요. 약간의 호르몬 비슷한 작용을 좀 해줄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갱년기 때 뭐 화끈거리는 거 이런 것들, 그리고 땀이 많이 난다든지 너무 체력이 떨어진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조금 보완을 해줄 수는 있어요. 호르몬제만큼의 효과는 아니더라도 자체 갖고 있는 그런 성분으로 인해서 좀 도움을 줄 수가 있고요. 또 굉장히 좋은 단백질 공급원이죠. 그러다 보니까 단백질 섭취가 떨어지고 왜 나이가 들수록 속이 좀 부대껴서 고기 잘 못 드시는 분들도 많잖아요. 그런 경우에 콩이 굉장히 좋은 단백질의 대체제가 될 수 있어요. 육류를 드시는 것보다는 콩류를 드셔라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콩은 또 몸 안에 콜레스테롤이 많이 흡수되는 거를 좀 막아주기도 하고요. 배출을 좀 원활하게 시켜주는 역할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다양한 측면에서 콩을 드시면 고지혈증에 좀 도움이 되겠다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번째 좋은 음식은 생선이에요.
콩도 말씀드렸는 것처럼 굉장히 좋은 단백질 공급원이지만요. 생선도 단백질을 충분히 함유를 하고 있고, 그 중에 이제 등푸른 생선 같은 경우는 불포화 지방산이 들어있으면서 굉장히 뭐 몸에 좋은 역할을 해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고지혈증이 의심되는 상태 혹은 뭐 걸릴 수 있는 상태, 이런 상황에서는 포화 지방산인 육류로 단백질을 섭취하시기보다는 불포화 지방산이 많이 포함되어 있는 생선으로 섭취하시는 게 더 유리하고요. 혈중에 이제 콜레스테롤을 많이 높이지 않고 오히려 그거를 조절해 줄 수 있는 역할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생선 먹는 거 좀 번거롭긴 하죠. 구워야 되고 냄새 날 수 있고 그렇지만 생선이 소화도 훨씬 잘 돼요. 육류 뭐 고기 먹고 속이 부대낀다 하시는 분들은 있지만 생선 먹고 속이 안 좋아서 생선 못 먹겠어 하시는 분들 없으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나이가 들수록 그런 소고기나 돼지고기 같은 그런 육류 종류보다는 생선을 드시는 것이 더 몸에 좋을 수 있겠다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단백질 섭취는 꼭 이루어져야 되는 거거든요. 갈수록 이제 근육량은 줄어들고요. 몸은 약간 쇠약해지고 그렇게 돼요. 나이가 들면서 똑같이 운동을 해도 근육이 붙지 않거든요. 그래서 운동도 충분하게 하셔야 되지만 몸 안에 그 근육의 재료가 되는 단백질을 많이 넣어줘야 튼튼한 몸을 유지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단백질을 좀 공급해 줄 수 있는 콩이나 생선 섭취를 꼭 신경을 쓰셨으면 좋겠고요. 이런 불포화 지방산, 물론 뭐 먹는 오메가3 같은 그런 제품으로 보충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식품으로 섭취를 하셨을 때 우리가 타겟으로 하는 불포화 지방산뿐만이 아니고 다양한 다른 영양소도 섭취를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가능하면 가장 자연스러운 방법으로 섭취하시는 거 권유를 드리고요. 내가 굳이 그거를 먹을 수 있는 상황이 되지 않는다 했을 때는 비타민이나 오메가3 같은 그런 영양제도 드시면 좋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가급적이면 식사를 잘 하시는 게 가장 좋기는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체중이 늘거나 이럴 때 다이어트를 뭐 급격하게 하면서 이것저것 못 먹게 되는 것들 많아지잖아요. 먹고 싶은 것도 많고 그렇지만 그거를 마음대로 하지 못하는 상황일 때가 많은데요. 이런 뭐 통곡물이라든지 채소, 콩, 생선 같은 경우는 좀 포만감이 있을 정도로 먹어도 굉장히 이제 살이 찌게 만들지는 않고요. 혈중 지질 농도를 많이 높이지 않기 때문에 다이어트 할 때도 섭취하시기 좋은 음식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항상 병원에 있다 보면요, 환자분들한테 이거 먹으면 안 돼요, 이거는 끊으세요, 이런 얘기만 하게 되는데요. 영상에 힘을 빌어 이렇게 길게 몸에 좋은 음식 얘기도 하게 되네요. 영상이 도움되셨으면 좋겠어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다음 시간에는 또 골다공증 같은 갱년기에 생길 수 있는 문제들로 또 찾아뵐게요. 다음 시간에 봬요. 바이바이.